벌거벗은 채 앞치마만 두르고 있는 한 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녀를 감시하듯 그녀 주위를 맴돌고 있는 중년 남녀도 있죠. 대체 이 여성은 어째서 옷을 벗고 있는 것일까요? 대체 이들에게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그냥 재미로 무심코 지나간 사건을 되돌아보는 시간, 와빌의 그제무지 지금 시작합니다. 2004년 4월 9일 미국 켄터키주. 저녁 준비로 바쁜 한 맥도날드 매장에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경찰서 스콧 경관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절도 사건 때문에 연락드렸습니다. 그곳에서 일하는 직원분들 중에 금발 백인 여성분 계시죠? 해당 직원이 눈치채고 도망칠 수도 있으니까 저희 경찰관들이 도착하기 전까지만 사무실 같은 곳에 있게끔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전화는 끊지 마시고요. 당시 전화를 받은 부매니저 도나는 경찰관의 말대로 금발의 백인 여성 직원이었던 루이스를 사무실로 데려갑니다. 이후 경찰은 도나에게 루이스의 몸수색을 요구했죠. 그녀의 주머니를 살펴봐달라. 속옷에 숨겼을 수도 있으니 속옷까지 벗겨라. 18살 소녀 루이스는 펑펑 울면서 자신은 아무 잘못도 한 적이 없다고 소리쳤지만 도나는 그녀의 말을 무시해버렸대요. 또한 후에 밝혀진 이야기지만 루이스는 그렇게 앞치마로만 몸을 가린 채 약 3시간 넘게 알몸 상태로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때 경찰의 지시사항을 곧잘 따르던 도나가 갑자기 경찰에게 물었죠. 저기요 스콧 경관님, 제가 이제 일하러 나가봐야 하는데 다른 사람에게 부탁해도 될까요? 이에 경찰관은 조사를 도울 수 있는 신뢰할 만한 사람을 데려오라 지시했고 도나는 당시 가게 요리사였던 제이슨에게 전화를 넘겼죠. 반갑습니다. 저는 경찰서 스콧 경관입니다. 받으신 분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제이슨 브래들리요. 좋아요, 제이슨. 당신 앞에 있는 그 여성은 절도사건 용의자예요. 현재 그녀 상태가 어떻죠? 상태요? 떨고 있어요. 아니, 그런 상태 말고요. 뭐 어떤 옷을 입었는지, 몸에 특이한 점은 없는지, 뭐 그런 거요. 다 벗고 있어요. 앞치마 한 장만 들고 있죠. 그 앞치마 벗겨요. 앞치마를 벗긴 뒤 그녀의 모습을 설명하라는 경찰의 요구에 제이슨은 당황을 넘어 역겨워했고 그는 경찰의 요구를 거절한 뒤 화난 얼굴로 도나에게 다시 전화를 넘겼죠. 이에 도나는 자신의 약혼자였던 월터를 불러와 루이스를 감시해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리고 상황은 여기서부터 더욱 심각해지죠. 월터는 제이슨과 달리 고분고분했습니다. 때문에 경찰관은 월터에게 속옷에서 아무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뒤돌게 한 뒤 질소까지 확인해주세요. 그녀에게 팔 벌려 뛰기를 시키세요. 그녀를 무릎에 앉히고 키스를 하세요. 그녀가 당신의 성기를 하게 하세요. 만약 그녀가 이 수사 과정을 응하지 않는다면 그녀를 적당히 때리며 순응하게 해도 좋습니다. 루이스는 울면서 제발 그만해달라 요청했지만 월터는 경찰의 짓을 계속 따랐고 도나는 이 상황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파악하고자 계속해서 사무실을 들락날락거렸죠. 이미 눈치채셨듯 이 전화는 장난 전화였습니다. 전화를 건 사람은 경찰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우리 매장 그 어디에도 경찰관이 오지 않았고 발신자는 그저 말로만 본인을 스콧 경관이라 소개했을 뿐인데 그들은 발신자를 경찰로 믿었고 그의 지시를 따랐습니다. 따르지 않은 사람도 있었지만 그들 또한 발신자가 경찰이라 생각해 다른 진짜 경찰에게 신고하지 않았죠. 이 어처구니 없는 사건은 토마스 심스라는 매장 직원이 월터 대신 전화를 받은 뒤 이를 의심하게 되면서 장난 전화임이 밝혀집니다. 그렇게 월터와 도나는 경찰에게 체포되죠. 경찰의 추적 결과 전화를 건 범인은 데이비드 R. 스튜어트라는 사람으로 추정됐습니다. 사설 보안업체에서 일하며 5명의 자녀를 둔 그는 과거 수많은 장난을 통해 알몸수색을 조장했다는 혐의를 받던 남자였죠. 하지만 재판 결과 그는 무죄였습니다. 데이비드의 말솜씨는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할 뿐더러 당시 장난 전화를 한 사람이 데이비드임을 증명할 직접적인 단서, 증인이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판사님, 이런 상황 속에 어떻게 그를 범인이라 단정지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장난 전화는 있었지만 전화를 건 사람은 없었고 기억 속에 사라지지 않는 수치심을 겪은 사람은 있었지만
그걸 치료해줄 것은 세상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피해자였던 루이스는 의대생이 되고 싶어 했대요. 하지만 이 사건 이후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어 우울증과 대인기피증에 시달렸고 결국 대학을 포기한 채 3년간 정신치료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3년간의 정신과 치료를 받은 그녀는 자신의 삶을 이렇게 만든 매장에 소송을 걸었고 결국 승소하여 손해배상금을 받았다고 해요. 아 맞다, 도나랑 월터. 매장의 부매니저였던 도나는 불법 감금 혐의가 인정되어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고 도나의 약혼자였던 월터는 불법 감금 및 성학대 혐의가 인정되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대요. 원래는 이것보다 더 많이 받아야 했는데 당시 배심원들은 도나와 월터가 그 가짜 경찰에게 속은 것도 생각해야 한다며 상대적으로 낮은 형량을 주장했다고 합니다. 왜냐면 배심원들도 아니 우리들도 저런 상황에 처했을 때 자유로울 사람이 몇 없으니까요. 매일같이 보이스피싱 범죄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어요. 과거엔 경찰이다, 금감원이다 하면서 전화를 걸었던 사기꾼들이 이제는 법원에서 보낸 것 같은 편지, 택배 회사에서 전달해준 것 같은 택배, 문자 링크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죠. 이 사기꾼들은 영상 속 장난 전화를 건 스콧 경관처럼 본인이 직접 모습을 보이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들의 말 혹은 그들이 보낸 무언가 때문에 우리들은 사기꾼을 사기꾼이라 인지하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사기꾼을 믿는 경우가 생기죠. 경찰관이라는 말 한마디에 그에게 복종한 사람들, 권위에 대한 복종, 상황이 만든 자연스러운 믿음, 벗어나기 힘든 프레임. 이상함을 눈치챌 수 있는 사람은 많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함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옷을 벗게 한 장난전화였습니다.